부탁드리고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 0시 기준 경북의 코로나19 확진자는 5,898명으로 전날보다 2,400여 명이 늘어났습니다. 지역별로는 포항이 1,411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주 316명, 영덕 35명, 울진 47명입니다. 울릉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북의 코로나19 전담병상 가동률은 43.6%로 전주보다 7%포인트 늘었습니다. 포스텍 연구팀이 강한 힘과 빠른 속도를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 인공 근육 관련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포스텍 화학과 박문정, 손창윤 교수 연구팀은 이종 관능기 고분자라는 혁신적인 개념을 도입해 강한 힘을 내면서 반응 속도도 빠른 인공 근육을 만들 수 있는 핵심 소재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 성과는 국제학술지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스에 최근 게재됐습니다. 인구 50만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대도시와 중소도시를 가르는 기준이 되어 왔는데요. 포항 인구 50만이 얼마 전 무너졌는데 이게 어떤 의미이고 이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대처해야 할까요? 이규설 기자입니다. 어떤 집단이 상위 그룹에 속하고 싶어하는 건 당연한 속성입니다. 포항시도 그랬습니다. 지금껏 수원, 청주, 전주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더 많은 혜택을 달라고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2022년 7월 말 기준 포항의 인구는 49만 9,363명, 전달보다 491명이 더 줄었습니다. 인구 50만이 깨져버린 겁니다. 인구가 50만 명 아래로 줄어든 상태가 2년 이상 유지되면 구청이 폐지되고 경찰서나 소방서 등도 축소됩니다. 각종 재정 특례도 사라지게 됩니다. 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50만 인구 회복을 위해서 좋은 일자리 창출과 신산업 육성을 통해서 젊은 청년들이 포항으로 유입될 수 있는 부분에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가 포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국내 주요 공업도시를 살펴보면 지난 1년 동안 울산이 만여 명, 통합창원시는 8,500여 명, 포항이 4천여 명 줄었는데 비율로 보면 세 도시가 엇비슷합니다. 경북 지역 다른 도시의 경우 1년 새 구미가 5천여 명, 안동 1,900여 명, 경주는 1,600여 명이 줄었고 비율로 따지면 전체 인구의 0.7에서 1.2%가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혁신도시가 들어선 김천의 인구도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우선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출산율 증가 정책은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것이 이미 확인됐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적 인구 감소를 최소화하는 것. 특히 젊은이들이 수도권이나 대도시로 빠져나가는 걸 최소화하는데 인구 정책에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시대가 변하고 생각이 바뀐 만큼 과거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무조건 일자리 숫자만 늘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역의 인재들과 지역 대학의 졸업생들이 안정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인구 숫자에 연연하기보다는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인구 구조를 만드는 데 집중해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방점을 둬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재미있는 도시, 힙한 도시, 건강한 도시를 모토로 젊은 층이 머물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올해 상반기 단 6개월 동안 포항을 떠난 인구는 3,215명. 이들 대부분이 고교 졸업생과 대학교 졸업생이란 사실이 무겁게 다가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오늘 오전 6시 21분쯤 포항시 북구 송라면 화진해수욕장 내부 방파제 인근에서 70대 남성이 의식을 잃은 채 물에 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은 남성을 구조했지만 숨진 상태였고 곧바로 해양경찰로 인계했습니다. 포항해경은 남성 신원을 파악하고 있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포항과 경주에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어제 오후 4시 53분쯤 포항시 북구 항동대학교 기숙사 뒤편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이불로 잔목이 모두 타고 동아리 창고 컨테이너 일부가 그을렸습니다.
어제 오후 9시 반쯤 경주시 외동읍의 한 공장에서 불이 나 40여 분 만에 꺼졌고 곧바로 신고가 접수돼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023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꼭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 수험생들은 고등학교 3년 내내 코로나19 영향을 직접 받은 학생들입니다. 지금은 수시원서 접수를 앞두고 한창 고민이 많은 시기일 텐데요. 남은 기간 어떻게 입시에 준비하는 게 좋을지 알아봤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방학 중에도 수험생들은 1분 1초를 아껴가며 대학 입시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올해 수험생들은 3년 내내 코로나19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온라인이나 단축 수업을 했습니다. 수시 원서 접수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올해 수능 역시 건강 관리가 마무리 단계에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스크 쓰고 공부하다 보니까 마스크 벗고 하는 것보다 약간 불편이 있는 것도 같고, 수능 시험장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시험을 치다 보니까 오랫동안 마스크를 쓰고 시험을 치는 것에 좀 적응해야 될 것 같고. 올해 수능에서는 재수생 비율이 역대 가장 많은 30% 중반대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만큼 재학생들이 수능을 통해 원하는 대학에 가기가 쉽지 않아 수시부터 적극적인 전략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3년간의 고등학교 활동을 좀 정리하면서 자기소개서를 좀 작성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거를 마무리하고 나면은 이제 수능 준비를 또 해야 되니까 2학기 동안은 수능 준비에 올인할 그런 계획입니다. 올해 수능은 지난해에 이어 문이과 통합형으로 치르게 됩니다. 과목에 따른 표준 점수 차이로 상위권에서는 이과 강세가 뚜렷했는데 올해는 더 심화될 것이란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남은 기간 새로운 학습 분야를 파고들기보다 선택 과목 등급을 높이고 실수를 줄이기 위해 수능 문제 유형에 익숙해지는 게 유리합니다. 지금은 새로운 것을 학습하기보다는 본인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EBS 교재나 기출문제 등을 활용해서 수능 모의고사 풀이에 익숙해지는 실전감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되면 수능에 응시하지 않는 수험생이 늘어나 분위기가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유지하며 수능 최저 학력이나 정시에 대비를 해야 합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울진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1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홍보용 기사보도의 대가로 100만 원을 요구해받은 언론인 A씨와 이를 제공한 후보자 B씨를 검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선관위는 언론을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은 유권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 범죄라며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97조는 후보자가 선거와 관련해 언론인 등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는 지난달 이름을 바꾼 포항 경주공항 활성화를 위해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여행업에 등록한 전국의 업체이며 단체의 경우 여행 경비 하루 4만 원과 차량 임차비 20만 원, 개별 여행의 경우 여행 경비 하루 5만 원입니다. 인센티브 지원은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됩니다. 정체 전선이 남하하면서 경북 동해안에도 내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 강수량은 30에서 최고 150mm 정도입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은 종일 흐린 하늘에 푹푹 찌는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포항과 경주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포항의 한낮 기온은 32.1도를 기록했는데요. 내일은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예년 이맘때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오늘 밤사이 울진을 시작으로 내일 오후면 경북 동해안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번 비는 남북으로 매우 폭이 좁아서 지역별로 강수 차이가 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포항과 경주 30에서 80, 영덕과 울진, 울릉도, 독도에는 50에서 최고 150mm가 예보됐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24도에서 28도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26도에서 32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도 오늘과 비슷하거나 1도에서 4도가량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여전히 강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24도, 독도 26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한낮에는 27도에서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동해상에는 짙은 안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남은 한 주 동안에도 흐린 날들이 많겠고요. 이번 비는 금요일까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울릉군은 지역 청년들이 직접 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 정책 참여단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정책 참여단은 12명의 청년으로 구성돼 앞으로 2년간 청년 문제 발굴 및 개선 방안 모색, 청년 정책 연구 수립, 국내외 청년단체 교류 활동 등을 펼치게 됩니다. 울릉군은 청년 정책 참여단과 소통하며 지역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도 포항 시민이라면 누구나 자전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보장 내용은 사고 후유 장애 최대 1,500만 원, 4주 이상 진단 시 진단 위로금 최대 50만 원,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 등입니다. 포항 시민은 자전거 보험 청구 사유 발생 시 청구서와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춰 보험사에 청구하면 됩니다. 경상북도는 오는 2026년까지 영덕군 병곡면에 경북도 수련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경북도 수련원은 영덕군 병곡면 거무영리에 연면적 13,000여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되며 설계안을 확정한 뒤 내년 8월 착공합니다. 수련원에는 컨퍼런스홀과 세미나실 등 연구시설과 물놀이장, 그리고 캠핑장 등 다양한 레저 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